이유 있는 브리핑으로 문을 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소식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대구 경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네. 현재까지 대구 경북의 확진자 현황과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네, 매일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 발생 지역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구시의 일자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2월 18일 1명에서 다음 날인 19일 10명이 늘어서 11명이 됐습니다. 또 20일에는 34명까지 늘어났고요. 21일에는 2배를 훌쩍 넘은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가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네. 또 22일에는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를 하죠. 154명이 됩니다. 또 다음 날인 23일에는 302명, 24일에는 457명, 25일 499명, 또 어제는 677명이었고요.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1,01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 느는군요. 네, 여기에는 또 특히 오늘 확진자가 유난히 많은데 네.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유증상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북도 추세가 지금 계속 가팔라요. 네, 경북도도 보면요. 대구보다는 하루 늦은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이 발생했고요. 또 20일에 9명, 21일에 26명, 22일에 40명이 됐고요. 또 23일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158명, 24일에는 186명, 25일에는 249명, 또 어제는 267명. 오늘 아침 기준으로 2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또 네. 추가가 됐나요? 네, 오늘 4시 발표된 기준으로는요. 네네. 대구 확진 환자가 1,132명, 아. 경북 확진자가 295명이 됩니다. 네. 자, 4시 기준에 대구 경북 확진자를 알아봤는데 자,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하루에만 505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네. 일단 오늘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요. 확진 환자가 1,766명이고요. 확진 환자 격리 해제된 환자가 26명, 사망자가 13명, 또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이 25,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네. 검사 진행 수도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판정이 나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망자도 벌써 13명입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까지 일주일 만에 13건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중 4명이 대구고요. 8명이 경상북도, 또 1명이 몽골인 남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몽골인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그렇죠. 예.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대구 경북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게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경북에서 발생한 8명의 사망자 중에서 7명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들이 지낸 폐쇄병동,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환자들이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호트 격리를 해왔죠. 맞습니다.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동일 집단, 즉 코호트로 묶어서 격리하는 조치를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병원 자체 내부 인원을 그대로 격리한 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병원이 청도 대남병원이 처음인데요. 청도군 보건소와 군립 청도 요양병원과 통로가 연결된 채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 각 시설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장기 입원 환자들도 적지가 않아서 추가 감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네. 구조적으로도 이 감염에 취약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환자들 전원을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네. 네, 연일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유진 아나운서 하나하나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5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아이들은 잘 안 걸린다는데 맞습니까?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만 4세 아동이 확진 판정도 받았었고 16개월 아동도 아이도 예.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잘 안 걸리는 게 아니다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확률적으로 적게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게 걸리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외부 노출이 아무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적고요. 또 면역 체계가 어른과 아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A형 감염의 경우에는 유아가 걸리면 좀 취약성이 약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유아 때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19의 면역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유아의 면역력과 코로나19의 연관성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마스크 여러 번 사용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너무 네. 비싸고요. 그렇습니다. 구하기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대형 병원에서 판매했을 때 줄 길게 서신 거 보셨잖아요. 대형 마트에서 그렇죠. 네, 예. 대형 마트에서. 의료 전문가들은요, 원칙적으로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만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구하기가 힘들다면 재활용을 써도 좋다는 의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나서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요. 햇볕에 잘 말려서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또 드라이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 필터를 상하게 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부득이하면 어떡해요? 소독을 해서 소독을 햇볕에 해서 잘 말려서 잘 보관해서 그래, 써야 그게 안 쓰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곧 이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네. 질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자, 의사 추천으로 검사를 받아도 네. 음성이면 자기 부담금을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요즘 대구 시민들 상대로 초기 왜 감기 증상이나 이런 분들 네. 그렇죠. 자가 검진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면 아닙니다. 검사 어. 비용이요 16만 원이다, 뭐 네. 25만 원이다, 또 양성이면 무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양성과 음성 상관없이 전액 무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의사 추천이 없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갔다. 그래서 직접 검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잉 진료를 좀 막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만약 본인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거나 또 동선이 겹친다거나 또 해외 여행력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의료진 상담 후에 소견서를 통해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뭐 내 몸이 좀 수상해도 자의적으로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를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일선 병원부터 가서 네. 소견서를 그러네요. 받아와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저도 오늘 이런 거 하나 받았는데 네. 뜨거운 물 많이 마시고 헤어드라이 같은 열에 네.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거 어때요? 일단 뭐 뜨거운 물 많이 마시는 게 당연히 목에는 좋을 거잖아요. 네. 하지만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온도가 상승하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마신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네. 또 헤어드라이기 저도 사실 한번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옷이 살균 소독된다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죽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과 이불류 등의 섬유유는 자주 세제로 빨고 말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거 평소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볼까요? 자, 실내보다 야외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낮지 않나요?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급적 방문하지 말고 또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집회 금지, 또 네. 예배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서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대구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예, 지정이 예. 됐는데, 자,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정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 또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80억 원, 예. 네, 100억 원과 80억 원. 네. 또 이와 함께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요. 또 공공 인력까지 투입해서
자가 격리가 어려운 시민이 있다면 임시 보호 시설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에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고요.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등의 의료 자원도 꼼꼼하게 점검하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훈훈한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자, SNS에 힘내라 대구 경북 있잖아요. 저희도 요즘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있지만 있어요. 예, 여기에 자발적인 시민들. 해시태그 확산도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연예인 중에는 뭐 손혜진 씨나 또 박서준 씨 같고 이영애 씨도 이영애 있고요. 씨도 예. 성금을 기부하고 있고 마스크,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대표 은행하고 기업들도 성금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 아,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전국 각지에서도 마스크와 생필품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전국의 의료진들이 개인 병원을 닫고 대구로 와주고 있다는 소식에 참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건물주가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주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더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대구가 정말 혼자는 아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진 환자를 보면 신천지 신도가 대부분인데요. 현재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계속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당연히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를 보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진 아나운서도 취재하고 다니실 때 꼭 마스크나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오늘 상세하고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대전에서 온 소식이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했거든요. 볼까요? 함께 화면 보시죠.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번지고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콜센터 통해서 하루 평균 1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왔고요. 저희가 강력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이버 수사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중에서 몇 가지 팩트 체크해 볼까요? 얘 아가, 이 양파 좀 썰어다가 방에 좀 갖다 놔라. 아니 어머니 양파는 왜요? 으이구, 이렇게 몰라요. 이 양파가 감기에 좋다지 않냐. 무한폐렴도 막아줄 거고 부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 네. 양파를 갖다 놓으면 그게 균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 논문이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죠. 다만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양파에 있던 어떤 효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몸 안에 혈관이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작용을 하는 것뿐이죠. 드디어 택배가 도착을 했구나. 얘 그거 중국에서 온 택배 아니냐? 네 맞아요 어머니. 얼른 갖다 버려라. 아이고, 중국서 들어온 거 그 만져도 안 되고 그 중국산 김치만 먹어도 걸린다던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 즉 침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일어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하더라도 공기에 노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명은 2, 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택배 발송 단계에서 오염됐다 하더라도 해외 배송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는 아주 힘들지요.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이, 잠깐 있어봐라. 이거 선글라스는 끼고 나가야지. 선글라스는 왜요? 아이고, 감염자하고 눈만 딱 마주쳐도 옮는다잖냐. 네.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분비물이 눈의 각막에 직접 튀었을 때 혹은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때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아셨죠?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선 비치된 손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말이죠. 손세정제와 함께 마스크 수요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야, 진짜 요즘은 어딜 가나 네. 손 소독제도 없다. 마스크도 구하기 어렵다 할 정도예요. 네, 그렇죠. 응.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그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찾는 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어렵고 약국에서도 재고 확보가 어려워서 그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워낙 종류가 많은데요.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표시돼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어떤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까요? 요즘은 마스크 없으면 불안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도 차단해 준다는 그 KF 지수 높은 그런 마스크 요거 구하기 어려우면 네. 안 되는 대로 그냥 방한 마스크라도 요거 못 막아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그 의약예품으로 나오는 KF 수치 809499의 마스크를 추천합니다. 각각의 8094, 99는 0.6,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감염이 되므로 비말의 크기는 5마이크로 이상이므로 어떤 걸 써도 다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반 그 면 마스크를 2겹이나 더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면 마스크는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1차적으로 착용하실 걸 권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비교적 숨쉬기 편한 KF80 마스크를 쓰는 걸 권장한다는데요. 마스크를 쓸 때는 코 부분을 눌러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네요. 네,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시지만 마스크를 벗을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벗을 때요? 네, 혹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보균자의 그 비말이 마스크 앞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벗을 때 절대 전면부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양 끝에 그 머리끈을 잡고 살짝 풀어서 접어서 폐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한층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더 다양해진 감염 경로 때문에 확산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엄격한 시민의식으로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